아파트 경비원을 무시한 이웃, 결국 드러난 민낯.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햇빛 아파트는 22년 된 중형 단지입니다. 15개 동 600세대가 모여 사는 이곳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경비원 이만호 아저씨입니다. 올해 65세인 만호 아저씨는 무려 20년 넘게 이 아파트를 지켜온 베테랑입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등교하는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만호 아저씨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답합니다. 조심해서 가라.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든든함을 줍니다. 20년 동안 이 아파트 아이들을 지켜본 만호 아저씨에게 이들은 모두 손자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호 아저씨. 택배 관리, 방문자 확인, 아파트 시설 점검까지 그의 하루는 바쁩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는 주민들을 볼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만호 아저씨를 존중하고 고마워합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갖다 주시는 할머니들, 더운 여름, 음료수를 사다 주는 젊은 부부들, 아저씨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이웃들이 있어 따뜻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경비원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었죠. 특히 몇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만호 아저씨는 속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때로는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만호 아저씨는 참았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주민들이 좋은 분들이니까. 하지만 곧 그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큰 시련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평화로운 햇빛 아파트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1년 전 502동 1503호로 이사온 박성호, 김미정 부부였습니다. 40대 중반인 이들 부부는 이사온 첫날부터 만호 아저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여기 있네. 인사도 받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에 만호 아저씨는 당황했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호가 만호 아저씨에게 큰 소리로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택배 우리 집 앞까지 가져다 놔. 일반적으로 택배는 1층 보관함에 두는 것이 원칙인데 15층까지 직접 가져다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1층 택배함에. 만호 아저씨가 정중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박성호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규정?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 시키는 대로 해. 공개적인 모욕에 만호 아저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성호의 아내 김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비원을 마치 자신의 하인인 것처럼 부렸습니다. 청소 좀 제대로 해. 복도가 더러워. 주차장 관리도 엉망이야. 항상 불만만 쏟아내며 만호 아저씨를 질책했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것은 인사를 무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호 아저씨가 정중하게 인사해도 박성호 부부는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한 태도의 만호 아저씨는 서러웠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이런 모습을 목격했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괜히 얽히고 싶지 않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박성호 부부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만호 아저씨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야. 하지만 생계를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박성호 부부의 무례한 행동이 절정에 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호 아저씨가 아파트 화단 관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성호 부부가 지나가며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참 신경 쓰여. 자꾸 이런저런 간섭하고 말이야. 박성호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만호 아저씨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맞아, 남의 집 일에 왜 그렇게 끼어들려고 하지? 김미정도 거들었습니다. 만호 아저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간섭을 했나 생각해봤지만 단지 규정을 설명한 것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들었죠? 앞으로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박성호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만호 아저씨가 해명하려 했지만 박성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경비원이니까 경비나 서세요. 주민들 일에 참견 말고. 공개적인 모독에 만호 아저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몇몇 주민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502동 입구에서 벌어진 일이라 여러 사람이 봤는데도 모두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만호 아저씨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특히 오래 살던 주민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만호 아저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친절한데. 저 새로 온 사람들이 너무 심하네. 하지만 직접 개입하기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만호 아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호 아저씨는 박성호 부부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성호 부부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질 예정이었습니다. 박성호 부부의 행동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경비원 무시하기를 넘어서 아파트 규정까지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쓰레기 무단 투기였습니다. 분리수거 날짜도 지키지 않고 아무 때나 쓰레기를 내놓았습니다. 박성호 씨, 오늘은 분리수거 날이 아닌데요. 만호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성호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버리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치우는 게 당신 일 아니야? 억지 논리에 만호 아저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차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박성호는 자신의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대놓고 지적하면 주차장이 좁은 게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어? 라며 발뺌했습니다. 피해를 본 다른 주민들이 불만을 표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려견 관리였습니다. 김미정이 기르는 중형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도 하지 않고 배변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관리 규정에 따르면 만호 아저씨가 설명하려 했지만 우리 개가 얌전한데 뭐가 문제야? 라며 무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성호가 다른 주민들 앞에서 만호 아저씨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경비원이 자꾸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요. 거짓말로 주민들에게 호소하며 만호 아저씨를 악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경비원이 주제도 모르고 나서더라며 험담을 했습니다. 만호 아저씨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만호 아저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으니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불편해했지만 여전히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호 아저씨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젊은 직원 최수진 씨가 만호 아저씨의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저씨 너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 씨의 따뜻한 말에 만호 아저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만호 아저씨가 그동안 겪은 일들을 털어놓자 수진 씨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요. CCTV 한번 확인해 볼까요? 관리사무소에는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성호 부부가 만호 아저씨에게 큰 소리치고 모욕 주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봐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잖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박성호 부부가 다른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장면도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하는 장면. 직전에 실제로는 박성호가 만호 아저씨에게 일방적으로 큰 소리치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억울해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수진 씨의 말에 만호 아저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CCTV에는 박성호 부부의 각종 규정 위반 행위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무단 주차,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박성호가 다른 주민들 앞에서 경비원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그것이 완전한 거짓말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들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수진 씨의 말에 만호 아저씨는 드디어 희망을 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CCTV 영상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자 아파트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각 동 대표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가장 먼저 분노한 것은 평소 만호 아저씨와 가까웠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만호 아저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분인데 203동 김순자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20년 넘게 우리를 위해 일해주신 분을 저렇게 괴롭히다니. 젊은 부모들도 분개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우리 아이들이 만호 아저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평소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던 만호 아저씨를 모욕한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박성호 부부가 거짓말로 만호 아저씨를 모함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완전히 선량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려고 했네.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주민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광경을 봤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만호 아저씨가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시던지. 목격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02동 주민들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같은 동에 살면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아파트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를 괴롭히는 몰상식한 주민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댓글로 분노를 표했고 만호 아저씨에 대한 지지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평소 온순했던 주민들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호 부부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해요. 주민들의 분노는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왜 이런 일을 방치했느냐는 것부터 만호 아저씨에게 사과하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긴급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평소에는 30명 정도만 참석하는 회의에 이날은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가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벌어진 경비원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김철호 입주자 대표의 말로 회의가 시작되자 박성호 부부는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사무소 최수진 직원이 CCTV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박성호 부부가 만호 아저씨를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오자 회의장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럴 수가. 너무 심하다. 이어서 만호 아저씨가 발언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아파트를 위해 성실히 일해왔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고통을 털어놓자 많은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만호 아저씨는 우리 아파트의 보물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을 저렇게 괴롭히다니.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젊은 엄마들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만호 아저씨를 할아버지처럼 따르는데 그런 분을 모욕하는 걸 아이들이 봤을 생각하니 화가 나요.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드디어 박성호 부부에게 해명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만호 아저씨에게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하세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해명하세요.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성호, 김미정 부부는 만호 아저씨에게 공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서를 써야 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박성호 부부는 다음 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만호 아저씨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파트 로비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만호 아저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성호가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고 무례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동안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저씨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려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주민들도 숙연해졌습니다. 만호 아저씨는 품격 있게 대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서로 이해하고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 후 박성호 부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만호 아저씨를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아파트 규정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만호 아저씨에 대한 대접도 달라졌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더욱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만호 아저씨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켜주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의 당당한 모습에 주민들이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햇빛 아파트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약자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창피를 당한다는 것과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만호 아저씨는 여전히 햇빛 아파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주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당당하게 일하고 있죠.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박성호 부부도 이제는 모범적인 주민이 되어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사과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